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대표입니다. 어제 저녁 미국의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제 발표된 내용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가늠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발표된 CPI 지수에 대해 분석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중요한 순간에 놓여있는 이 코인 공개하면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국에서는 제로 금리 동결과 채권 매입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말했죠. 전에 있었던 물가지수 발표와 다르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최대치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산의 인플레이션 현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에서 지금 당장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등의 긴축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2주 만에 2배로 증가하면서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방역 규제 등을 강화하고 빠르게 백신 접종이 완료될 수 있게 유도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 돈을 찍어내어 공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미국이 통과시킨 1조 달러대의 인프라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 인프라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 중 일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을 충당시키기 위해 가상화폐 세금법 도입과 자산시장의 투자 수익의 세금을 추가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등을 시행을 한다면 투자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얻고자 하는 4조 달러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투자를 활발히 진행되어야 그에 따른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온 후에도 변함없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등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 자산의 시세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 주식보다는 영향을 받지 않는 가상화폐의 시세가 더욱 크게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 소식으로 바네크 자산운용사에서 SEC의 규제 성명서에 맞춘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ETF는 SEC의 규제에 맞춰 비트코인이나 기타 디지털 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였고 케이맨 제도법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을 활용하며 캐나다에 상장 및 거래되는 ETF 자회사를 통해 비트코인 ETF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네크 자산운용사에서는 게리 겐슬러가 제시한 규제 내용에 맞는 ETF 상품을 빠르게 신청하였는데요. 저는 그 전에 가상화폐 ETF 상품 허가를 미뤄왔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제는 이 ETF 상품을 허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 가상화폐 세금안을 포함한 인프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의 제도권 편입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미국 입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요 전 세계의 자금이 몰리는 가상화폐 시장의 돈들이 자국의 세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많은 돈들이 유입되도록 본격적인 가상화폐 띄우기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ETF 승인일 수 있겠죠. 또 이러한 기조에 맞춰 미국 기업들이 하나 둘씩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에 상장된 메트로마일이라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비트코인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요. 앞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나 각종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는 최초의 보험회사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저는 이 메트로마일의 숨은 의도가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테슬라처럼 기업의 주가 상승을 노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메트로마일의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하나둘씩 가상화폐 결제 도입을 서두를 것이고요. 그에 따라 가상화폐의 시세도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메트로마일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는 것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얼마나 나오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앞으로도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분석해드릴 코인 공개하면서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코인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리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점에 대해서 여기서도 잡았고 여기서 잡았고 추가적으로 일봉의 저점을 거는 그 순간까지도 이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들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30%는 매도하고 우리는 6월에 나왔던 월봉의 고점을 넘는 흐름이 남은
9일과 20일 동안에 우리는 그곳을 간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이미 일봉상으로 장대로 제가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장대의 흐름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마지막 구간에 도달하였습니다. 리플을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제 나왔던 월봉의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3번의 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이 두 건대에서 잡았던 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일봉상으로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중에서 대부분 많이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수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매도도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손절을 언제 할지입니다. 하지만 손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봉에 손절을 거시고 이제는 매수를 잘 했으니 매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현재 어제 기준으로 30% 매도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사실상 남은 물량은 현재 이 나왔던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최소한 20%를 추가로 매도를 해서 50%의 물량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충분히 수익을 냈기 때문에 만족하겠다, 욕심을 덜 버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근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도를 더 하셔서 비중을 좀 줄여가는 쪽으로 이제부터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조정이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정이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기준이 지금 일봉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상승을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수익을 익절하면서 그 다음부터 장의 상태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봉에서는 이제 시간을 많이 끌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6월에 고점을 넘기려면 이 정도의 더 위에 상승률이 남아있는데요, 위로 보면 사실상 5% 정도가 남아있고요, 아래로는 사실상 이 나왔던 장대에 2분의 1 이상이 빠지면 그거는 사실상 손절가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부터는 매도 포지션으로 나의 현금 비중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코인킹에서 영상을 다뤄드리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어때요? 어차피 올라가도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잡을지 다 대응을 해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말을 한번 참고해 보신 다음에 수익은 익절을 해야만 진정한 수익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20%의 수익을 달리고 있어도 그것은 매도하기 직전까지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부분 매도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고요. 이미 30%의 매도 구간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부분 매도를 대응을 하자. 왜냐면 월봉을 봤을 때 고점이 이제 얼마 남았고, 남더라도 지금 확인해야 할 거는 8월의 봉이 9월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구간이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했죠? 6월의 고점을 넘기면 지금처럼 봉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18일 동안 봉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 상태에서 윗꼬리를 살짝 달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정말 베스트인 봉이 나온다. 왜냐면 현재 이평선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 되면 이 정도 위치로 또 올라와요. 그 얘기는 다음 달에 이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9월에 눈여겨봐야 할 아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7월에 나왔던 봉이 양봉이고 8월에 나왔던 봉은 6월의 봉을 넘기는 봉이 가장 좋다. 그러면 9월에도 정말 베스트인 봉이니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달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 잡아드렸는데 다른 코인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계속 봉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이미 고점 넘었죠. 비트토렌트는 양봉이었고, 제가 이번 달에 매수하기에는 좋은 건 오히려 이런 거라고 했고요. 영상을 찍는 내내 플러스에서 30% 이상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또한 다른 코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클래식 보시면요, 메이저지만 음봉이었고요. 제가 오히려 이런 코인들은 상승이 더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코인들이 40% 50% 올랐을 때 이런 코인들은 오히려 더딘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이런 코인들이 노려야 할 건 언제죠? 현재 봐야 할 건 이만큼 남은 고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다음 달에 됐을 때 이평선이 올라와서 그때 매수 기준이 되는 거지, 지금은 사실상 이거보다 더 좋은 코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메탈 어떤가요? 메탈 지금 한창 털고 있어요. 메탈이 정말 세력주들이 가장 갖고 놀기 쉬운 코인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세력주로 달리던 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고점을 못 넘긴 상태에서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서 눌리고 있죠. 이런 코인들은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아니면 고점을 넘기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은 일단 이번 달이 끝나면 코인킹에서 또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 제가 계속 두 가지 사라 했죠. 메이저 중에 정말 나는 사고 싶다.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계속 상승 중이에요. 똑같습니다. 이미 고점은 넘겼고요. 다음 달에 되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지켜보자 이거예요. 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정확히 고점 넘기고 지금 저항 맞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음 달에도 계속 이 상태면 다음 달에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에이다도 마찬가지죠. 에이다도 호재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게 재료라는 거는 이미 차트에 계속 반영을 되면서 선 매집이 되고 세력들이 올리면서 주체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재료가 그 날짜가 되면 대부분 반영이 되기보다는 악재나 아니면 선 반영이 끝난 후에서 사실은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에이다는 사실상 음봉이었지만 에이다는 이번에 호재도 있었고요. 고점을 그러다 보니까 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이런 애들은 노려볼만 한 거죠. 플레이랩은 제가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찝어준 시점 대비해서 상승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코인들 다 마찬가지고요. 메디블록 어떤가요? 양봉 나오고 저점 대비 상승률 5점 넘겼고요. 지지받으면 다음 달에 또 갈 수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 다 해드렸고요. 매도 부분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차트 분석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매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근거 오늘 또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적으로 희망의 흐름만 갖고 가져가시는 거 말고 부분 매도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챙겨 가시면서 다음 대응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요, 어떤 게 좋냐면요, 지금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이 이쪽이라면 현재 사람으로 따지면 정말 못 그리지만 사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사람이고요. 이제 어디 정도 왔냐고 저는 물어본다면 사실상 이미 목 정도는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모든 기준은 6월의 고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먹겠다는 건데, 이거보다 저는 더 높은 상태에서 왔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코인킹에서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왜 이 그림을 알려드렸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18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정이라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부분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사실상 이번 8월이 예상과 정말 다르게 버티고 있는 거라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번 달에 이렇게 버티면 9월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흐름이 만약에 계속 흘러간다면 이 18일 중에 분명히 나오는 한 번의 조정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조정을 한다기보다는 터는 흐름인 것 같아요. 패닉을 유도하거나 털어서 물량을 뺏고 다시 말아 올린 후에 다시 시간을 버티고 9월에 추가적인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부분 매도를 하는 이유가, 비중을 나눴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이 아직 고점을 못 넘겼잖아요. 만약에 이게 넘든 넘지 못하든 일봉이 기준이잖아요. 만약에 넘는 상황이 오든 넘지 않는 상황이 오든 저는 한 번의 조정이라도 오면 그 구간이 반드시 저는 사야 하는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분명히 이평선상 평선과 수렴 그리고 이격도상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그거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배열을 시켜야 하는데, 그 배열을 하는 순간이 이격을 줄이는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차트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느 순간 쭉 빠졌다가 다시 땡겨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부분 매도를 그렇게 조금씩 하면서 고점에 대한 너무 욕심 버리지 말고 그 포인트 영상에서 또다시 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릴 거냐면, 분명히 일봉은 깨지지 않으면서 분명히 패닉을 유도하는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더 자세한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푸근하니까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일봉상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일봉에 손절을 걸고, 그게 아니면 분명히 다음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개미들을 떨기는지에 대한 영상 다뤄드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부분 매도로 대응하자. 월봉의 고점을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30%를 추가 매도하는 게 아니라 홀딩을 하든 그건 개개인의 투자에서 본인의 투심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부분 매도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패닉의 흐름에 나왔을 때 일봉상 들어가는 포인트처럼 또 영상에서 잡아드린다 이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분석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